기술이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말 이게 갈 길이 멀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게 마련인 것이고, 그래서 늘 보안 요원이 같이 따라붙어 있고,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흘리고 간 거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마약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 막 그런 생각도, 얘기도 우리끼리 많이 하긴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. 우주가 있는 이상 인류는 우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. 발사체가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개발해서 첫 번째 비행 시험을 했던 누리호가 이제 그런 수송 수단인데요.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 정도는 이제 갖게 되었다. 머지않은 미래에, 아직 저희가 완료는 못했지만 우주가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발사체 분야는 지금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계속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흔히들 얘기하는 우주 발사체는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합니다. 평화적으로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우주 발사체로도 쓰이지만, 같은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로도 사용되는 ICBM에도 똑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나로호 사업을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지만은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이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, 누리호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, 설계, 제작, 시험, 발사 운영까지 전부 우리가 다 하겠다는 목표 하에 개발을 진행을 했고, 지난달 그 누리호 첫 번째 발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많은 부분을 우리 손으로 달성을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. 첫 발사는 실패 위험성이 항상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실제 위성보다는 모사체를 실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, 이번에 저희도 역시 모사체를 실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됐었고요. 맥스큐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들이 쓰이는 걸 많이 보실 텐데요. 최대 동압이 걸리는 구간이라고 해서 발사체에 공기로 인한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비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때가 실제로 발사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륙하고 한 60초 정도가 그 지점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순간만 잘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우리가 위성의 공기력이 어떤 영향을 안 미칠 정도가 되면은 이제 페어링을 분리를 하게 되고요. 발사체가 이제 하나로 안 만들고 여러 개 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가게 되는데, 이제 그 이유는 한 개 단으로 하면은 중간에 이제 연료가 계속 소모가 되면서 거의 빈 깡통을 나중에 달고 비행을 해야 되는, 자기 자체 무게가 이제 그 하중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몇 개로 나뉘어 가지고 다 쓰고 난 부분은 땅으로 떨어뜨리고 무게를 줄여서 날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단, 2단, 3단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. 3단형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, 처음에 스페이스X도 그랬었고요. 분리된 1단이 쫓아와서 2단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들이 많이 맞아 들어갔었고요. 그래서 다행히 안전하게 다 잘 분리가 됐고, 분리된 1단하고 2단 페어링 같은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안전구역으로 설정했던 그 구간에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잘 준비를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1단, 2단까지는 굉장히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, 3단이 점화돼서 가던 중간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연소가 끝났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, 필요한 고도, 700km 고도까지는 들어갔고요. 거기서 이제 속도를 점점 좀 붙여서 최종적으로는 초속 7.5km의 속도까지 속도를 붙여줘야만 위성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궤도 비행을 하게 되는데, 연소가 일찍 종료가 되는 바람에 초속 1km 정도 속도가 모자랐고, 그 바람에 이제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위성하고 3단이 지구로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됐었고요. 3단이 일찍 종료하게 된 원인은 원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원인을 찾아서 내년 두 번째 발사에는 개선을 해서 또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이미 내년에 발사할 기체를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,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. 3단은 조립이 다 돼 있고 1, 2단을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, 물론 우리가 1차 발사에서 3단에서 이제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시험들을 추가로 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클리어가 돼야 이제 내년 5월 2차 발사에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주발사체 재사용하는
스페이스X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보셨겠지만은 우주 발사체를 그렇게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스페이스X 빼고 없습니다. 지금까지도.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뭐 일본,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.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저궤도에 한 20톤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저궤도에 한 10톤 가까운 물체를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톤, 3톤 정도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. 누리호 개발을 통해서.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고요. 기술이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말 이게 갈 길이 멀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가게 마련인 것이고, 그래서 액체 발사체, 액체 추진 엔진 같은 거를 처음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볼 때까지가 굉장히 긴 기간, 많은 사람과 인력,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데는 훨씬 더 빠르게 조금 더 뭐 타이트한 예산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이제 궤도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런 아쉬움, 정말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.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이제 뭐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늘 노력을 하고 지내왔고요.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. 나로 사업을 이제 러시아랑 같이 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고 늘 보안 요원이 같이 따라붙어 있고,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흘리고 간 거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,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같이 러시아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또 번역기 돌려보고 하는 뭐 그런 일도 했었고, 소주나 한잔 하자 하면서 이렇게 저녁 자리 만들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, 물론 말은 잘 안 통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러시아말 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. 러시아 출장도 많이 가고 뭐 나로즈 센터도 가고 뭐 이렇게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출근하는데 우리 애가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딱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나로 때 1차 발사, 2차 발사 실패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담당한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가 생긴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, 사실은 뭘 하다 보면 실패라는 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뭐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누리호 사업을 하면서는 연구원들도 이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일을 많이 했었고,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구성품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잘 될까,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면서 또 일을 해왔고요. 실패를 겪으면서 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때 얻었던 경험과 지식이 토대가 돼서 누리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실패를 할 때 조금만 다들 조금 이렇게 좀 어여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생으로 치면 졸업시험을 본다고 할까요?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 100% 저희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 종일 좀 복잡했었고요. 20년의 그 노력이 16분의 결과로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 종일 좀 안타까웠었습니다. 이게 중간에 이제 일찍 종료가 된 걸 이제 다들 알고는 있었고,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그 얘기를 못 하죠. 끝날 때까지는. 근데 이제 방송은 아마 그게 계속 나갔을 거예요. 이게 이제 제대로 간다고 또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, 그래서 비행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위성이 분리가 되고 끝났을 때 저희가 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었어요. 이걸 뭘 해야 되나, 이제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수 없이 그냥 또 할 일 각자 하느라고 조금 실제로 저기를 못했던 것 같고요. 한참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아쉬워들 하고 잘 갔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돼서 했고, 근데 그 전에 이제 너무 잘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,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오늘 박수라도 한번 치고 집에 갑시다 라고 해서 같이 박수 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이 우주나 로켓 이쪽은 굉장한 그 특별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을 하다 보면 10년을 걸려서 개발을 해서 잠깐 발사를 하는데 그 발사 장면하고 잘 날아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희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해요. 아마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느낌을 받으실 텐데,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저희 같은 경우는
더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뭐 마약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 막 그런 생각도 얘기도 우리끼리 많이 하긴 하는데요. 특히 아마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 꿈을 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. 한 사업을 해서 발사를 하고 끝나면 다시는 이런 걸 안 하다가도 그 발사하는 장면 보고 나면은 그 다음 거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다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발사체만의 특별한 매력이 또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를 진짜 끈질기게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결국은 이게 우주 개발은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셔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, 지금은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1.5톤 위성을 보낼 수 있는 우주 수송 수단이라면 나중에 가면은 뭐 10톤, 20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큰 발사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